네, 안녕하세요. 지난 회견 때 닮았던 ABO 이지입니다. 네, 저는 멀리서 왔어요. 금요반에서 왔고요. 저도 여기서 똑같이 강의장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또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또 오늘 이 아메이 비전을 좀 가치롭게 좀 보실지.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뵀던 분들이라 조금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할게요. 제가 이 장표를, 이거를 되게 많이 요즘을 좀 쓰는데, 이거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큰애, 작은애를 제가 혼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주제가 여러 가지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를 생각해서, 이 그림을 자기가 좀 그려야 되겠다, 이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게 좀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엄마 스스로 인생을 바꿔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아이들한테 고마웠어요.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됐지만,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 느낌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엄마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엄마를 좀 바라봐줘서 제가 그게 되게 조금 감사했고, 저 영상은 뺐어요. 하도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 다이아몬드 여행 영상은 뺐고, 그래도 아까 우리 딸이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해서 제가 이제 바꾼 거에 이제 첫 번째가 우선 아메이 여행 보상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탄다. 그래서 이거 뭐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왜 여러분들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찍어야 돼서 올렸고, 얼마나 넓은지 또 확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리 길이 뻗어가지고 또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저기 휴지도 있고 별로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안에 장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로 저렇게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위에 휴지도 있더라고요. 찍었는데. 그냥 빨리 찍어서 넘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찍어서 넘겼고, 이건 이제 시드니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다 이제 이거를 지금 카톡 프로필을 좀 해놨더니, 소비자 언니들이 다 연락이 오더라고. 그새 또 어디를 갔다 왔냐고. 미처 선물을 준비를 못 했는데 다들 이거 괜히 올렸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사에서 찍어주신 사진이고, 옆에 저 보시면 이제 여기 스폰서님이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김미라 스폰서님, 양혜 스폰서님 계시는데, 저 보시면 옷 색깔 저만 보이시죠? 아니, 오경아 리더님이 아침에 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석유 재벌 그것도 첫 번째도 두 번째 부인 같다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면 어떻고 두 번째면 어떻습니까? 석유 재벌인데 그분들은 뭐 수십 명의 아내들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두 번째면 좀 파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옷을 그날 다이아몬드 여행에서도 수십 번 갈아입은 여자로 소문이 났어요. 별로 안 가져갔거든요. 그 돌아올 때는 또 술까지 제가 잔뜩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공항에서 다른 리더님이 짐을 막 이쪽 옮겨주냐고 되게 힘들어서 제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해서 우선 그냥 보시면 저만 굉장히 화려해요. 우리 스폰서님들은 되게 무난하신데 벌써 신발도 막 보라색 리본 달린 신발 신고 막 이러죠. 그래서 저 솔직히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 가정주부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보상이 좀 주어졌었고, 저도 이런 자리에 왔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초대되셔서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초대라기보다는 그냥 미안하니까, 계속 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조금, 그 초대하신 분이 안쓰러워서 와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오면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꿈 얘기를. 근데 저도, 이런 자리에 와서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싫은 것보단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너 꿈이 뭐야 하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한테 꿈이 뭐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그냥 성적, 뭐 대학을 가기 위한 성적 뭐 이런 얘기만 늘 나눴었지,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어느 미팅 안에서 분명 꽂히는 게 하나가 있으셔야 이제 저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게 이제 희망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남자들은 제 인생을 조금 바꿔준 남자들이에요. 첫 번째 남자는 저희 아빠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창경궁에 딱 봐도 남자 같지 않아요? 여자 같지는 않은 느낌이지. 귀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장남이고 하셔가지고 모든 삼촌도 고모들이 되게 이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경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데려가서 이렇게 놀았던 장면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크게 자손가서 되게 돈을 많이 버셨 이건 아닌데 지금까지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실 정도는 되실 형편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본인이 자수성가를 조금 하신 편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해가 가요. 내가 공부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싫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과외를 저희 때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저희 사촌 오빠도 뭐 연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오빠들 언니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 붙여줘도 내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저희 엄마는 과외비와 간식비만 많이 된 엄마로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렇게 만약에 공부를 안 해서 너가 나중에 재수를 만약에 할 거는 재수는 서울에 있는 학교 갈 애들이 재수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라. 그것도 아니면 너 장사할래? 사업할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을 하셔서 그런지 조금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내 일, 내 거를 해야지 돈은 부를 좀 축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동대문에서 신발로 한 40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나중에 처분을 하실 때 저한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너 거는 너가 찾으라고 이제부터.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저희 아버지가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좀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두 번째 남자 다 아시죠? 여기 뭐 대부분 보니까 다 아실 나이들인데 유덕화, 네. 그게 깜짝 놀라면서,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남자입니다. 이 남자에 꽂혀가지고, 제 꿈이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하필이면, 이렇게 무협지나 이렇게 그런,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같이 맨날 막 날아다니는 영화, 뭐 이런 영화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한번 이 남자에 꽂혔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한 꿈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중국어예요. 근데 중국어는 묻지 말아주세요. 이미 썼는지 너무 오래됐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건 어쨌든 이 사람의 목표가 있어서 그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랑 결혼은 못했죠, 당연히. 못했지만 이 사람을 아는 사람까지는 만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이제 중국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중국 그 학생 중에 친구가 있었는데, 중국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공산당원이셨어요. 너무 우리 때는 공산당 무섭잖아요. 근데 그 당대회 할 때, 언제 호텔에 유덕화가 초대돼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사진 찍고 얘기하고 뭐 연락처 주고받고 뭐 그런 게 있으셨나봐요. 엄청 어필하더라고, 나한테. 자기 안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공산당은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남자랑 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근데 어쨌든, 꿈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배우지만 좀 목표나 꿈을 좀 높게 가져라 하는 이유가, 잡다 보니까 그 근처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이 남자도 뭐 그냥 내 인생에 이렇게 흘러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 인생에, 치명타를 날려주신 분이 이제 김종수 스폰서님이세요. 이제 제가 김종수 스폰서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비전을 본 계기가 김종수 스폰서님 덕분이에요. 이런 자리 왔을 때 지금 오늘 딱 요 시간대 되는, 김종수 스폰서님이 이날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를 아침에 보내놓고 이제 청소하고 뭐 설거지 하고 이제 뭐 커피 한 잔 딱 먹고 TV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딱 낮잠 들기 이렇게 싹 잠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딱 좋은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대가. 그때가 한 11시 20분쯤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어린이집 뭐 보내놓고 청소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김종수 스폰서님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다가 그렇게 잠을 들면 이렇게 우리가 침을 흘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침이 그 피눈물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며 뭐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고 김종수 스폰서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결혼해가지고 제가 놀고 있으니까 일해야 된다. 네 일을 해야 된다. 남편 수입으로만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임신했고 돈 벌기 싫으니까 또 임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이제 아이 키워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애들이 뭐 3, 4살 정도 되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연애하고 좋았을 때 그런 감정으로 결혼한 거하고 현실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김종수 스폰서님 덕분에 그때부터 주위를 좀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오늘같이 이렇게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복 받았나 보다. 어떻게 이게 들리려고 이 자리에 내가 어쨌든 왔나 보다. 저도 처음으로 바로 온 건 아니었고요. 지속적인 초대에 의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나 이제 뭐 좀 알아봐야 되나 이거 뭔지 더 알아봐야 되나 할 때는 그렇게 또 스폰서님이 가전말을 안 하셔. 우리가 조금 느낌이 이제 괜찮으면 또 불러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또 가야지 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알아차렸는지. 그래서 그냥 제 발로 그냥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미팅을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속 앉다 보니까 희망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희망 얘기를 하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이 희망 얘기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아까 그런 게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그런 때가 현실 점검이 좀 되면 이 모든 게 이제 희망으로 갑자기 확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팅을 조금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오시다 보면 좋은 때가 조금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편했어요. 그냥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속 앉아 계신 분들도 불편하신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 어제 뉴스도 보니까 뭐 계속 전쟁 중이다,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가는 뭐 계속 오르고, 기름값 계속 오르고. 저희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하니까 기름에 되게, 그거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어디가 제일 저렴한가, 뭐 그런 걸 찾아서 막, 이 정도 갈 바에 내가 아까 거기서 그냥 넣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막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전쟁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확 했다가 지금 전쟁이 끝난 걸로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는 계속 이렇게 오르죠. 라면도 오르고 저희 이제 어쨌든 남의 제품도 이제 물가 상승률 위해서 조금 오르긴 하지만 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금, 겪어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도 그렇게 해지율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보험료 낼 돈이 힘드신 거죠. 가정 형편을 지금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잘 살고 싶으시니까 계속 여러 가지를 보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있으신 분들은 아니세요. 정보를 계속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수많은 책하고 뭐 유튜브나 뭐 김미경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 불편한 것들이 내 현실 점검이 돼야지만 들리는,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 춘제에 투입된 AI 앵커래요. 그러니까 덕분에 진짜 앵커는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예전에는 한 5분, 10분 정도만 했다면 풀타임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AI가. 예. 그러면 뭐, 그냥 이거를 쓰지, 누가, 사람을 써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는 내용보다는 저희는 여기서 계속 배우다 보니까 되게 무섭다. 이제 내 일자리가 점점, 저희가 아나운서 하면 최고의 직종으로도 뽑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쓰면 24시간이 48시간이 된다? 어떤 사람의 시간은 어때요? 24시간이 하루에 3시간인 사람도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테레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 보고 설거지 한번 째려보고 아유 저런 걸 하고 보나 보고 하나 막 갈등이 막 아유 어떡하나 막 이러다가 보면은요 금방 11시 돼.
그러면 옆집에서 전화 온다. 얘 너만 안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너만 안 왔어. 그러면 옆집 가갖고 그래 막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막 커피 마시고 그러다 보면 금방 5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끓여 먹고 나면 12시야. 어떤지 아세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라고? 3시간이야. 여러분 이렇게 느리게 사는 삶이 몸에 배면은요 빠르게 사는 걸 못해. 그래서 나중에 심한 경우 하루에 은행 2개를 못 가잖아. 힘들어서. 오늘 하나 가고 냉겼다 내일 하나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게요? 시간이 금값이 아니라 시간이 헐값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시간이 헐값인 거 본인이 제일 잘하고 친구가 걔 시간 헐값인 거 제일 잘한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거야. 나오라고. 그 아무 때나 전화해서 또 여자친구들 뭐라 그래요? 야, 나 있잖아 구두 잘못 사왔거든. 너 바꾸러 가는데 같이 갈래? 여러분 남 구두 잘못 사온 거 바꾸러 가는데 같이 가면 끝난겨 그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뭐야? 곧 나의 인격이고 곧 나의 뭐야? 가치라고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루 가치에 달려있고 내 인생 경영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오늘 하루 경영에 달려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한 일? 내일 죽어도 못해. 인생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꼭 여름 휴가 때 책 읽는다는 계획을 세우지. 아, 휴가 때 있잖아. 책 읽을까 10권 가져가야지. 그 책을 10권을 싸들고 여름 휴가 때 이렇게 휴가를 간다? 책이 읽혀 안 읽혀? 여러분 어제 못한 일은 오늘 죽어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어제 했던 짓을 하게 돼 있어. 뭐? 문자. 나 지금 부산. 이런 거. 맛있는 스파게티 먹는 중. 이렇게 하고 찍어서 올려. 뭐 이런 거.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예. 네. 지금도 책 읽는 게 탱커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끊임없이 사요. 끊임없이 사는데 이제 목차만 주로 많이 좀 보고 내용은 이렇게 이제 훑어보긴 하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거지 어제 못한 건 오늘도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오신 이더님은 분명히 다음 주 미팅도 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했던 거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미국 가수분이시래요. 근데 가난에는 이제 이자가 붙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을 조금 보여주고, 지금 가난한 거는, 나중에 더 가난해진다는 걸 의미를 한대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내가 치약 살 돈이 없으면 내년에는 임플란트 비용을 이제 청구받을 거고, 새 매트리스를 살 돈이 없으면 내년에는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할 거고, 검사받을 비용이 없으면 내년에는 3기암 치료비를 내게 될 것이다. 근데 너무 콕 집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드값 날짜가 이제 대거의 이제 날짜 오는데 제가 사업하면서 카드값 날짜 때는 소비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화가 나 있어, 언니들이 계속. 근데 카드값 날짜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고, 자꾸 늘어가는 경조사비.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경조사가 뭐가 많더라고요. 경조사비 계속 나가야 되고, 아이들 교육비. 많이 드시죠? 사교육을 조금 시키신 분은 더 나가실 거고, 저도 지금 우리 아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 달 치면 거의 한 300에 가까운 돈을 해야 되는데 누구네 집 월급 통장에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하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희는 이제 연말 보너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동하고 상관없이 공부를 그냥 본인이 결정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형편이 어떻게 되냐?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 그리고 부모님 용돈, 뭐 병원비. 전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조금 좀 마련해 놓으신 게 있어서 이거는 조금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이니까 저희가 또 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더 문제시죠, 솔직히. 지금 형편들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의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졌대요. 저희 엄마 아버지 세대 때는 진짜 배가 고픈 게 이제 가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하는 이제 그게 가난인 거죠. 인스타를 조금 적절히 하셔야 돼요. 그 인스타만 했다 하면 부부싸움 하고, 그러니까 뭐 내 친구가 뭐 차를 샀네, 뭐 어디 저렇게 부산을 갔네, 뭐를 먹었네 이러면 갑자기 이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 본인이 마음이 안 좋아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남편한테도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저희가 보면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뭐 이제 태어난 애들은 140세 막 이렇게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가면 너무 좋은데 꼭 집안에 일들이 이제 생기죠. 근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중요할 때 꼭 변수들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변수를 맞았었고, 오늘도 제 파트너와 와 있지만, 제 파트너분도, 남편분이, 갑자기 10살 만에 이제 돌아가셨고, 오늘 앉아 계세요. 근데, 그런 위기들을 겪을 때 제가 이 변수를 겪었을 때 되게 놀라운 게 뭐였냐면, 제가 그 변수 겪었을 때 핀이 굉장히 높은 핀이 아니었어요. 파운더스 PT였거든요. 근데 파운더스 PT 때, 아메이 캐시백이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사이가 들어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브론즈 빌더 이런 게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150에서 한 200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변수를, 맞았을 때, 여러분들, 여자가 아이들을, 맡아서 혼자 키우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 소비자 언니들, 여기 여성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되게 쉽지 않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되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정신이 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수입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150에서 200이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었고, 연말 보너스가 들어오는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저는 현명하게 선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법률 상담 뭐 이런 것도 받으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있겠지만 보통 그런데 상담하러 오시면 우리 여자분들 너무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수입이 남자에서 나오다 보니까 남편이 돈을 안 주기 시작하면 대부분 법률적인 이런 거를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한테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 버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일하는 분들은 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정 내에서 온리 가정만 책임지던 분들은 너무 마음이 나약해져 있으신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단단하게 키워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굉장히 좀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 솔직히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 파트너처럼 그렇게 부군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거를 변수를 다 내 몸으로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면 고령 인구가 엄청나요.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되게 많은데 노인 빈곤율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온리 투자를 해요. 전적으로 투자를 다 하다 보니까 50, 60 넘어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저희를 부양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이제 버림받는 세대라고 해서 저희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부모님한테 효도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애들이 그냥.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생활비로는 월 251만 원.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올리신 거예요. 여행, 여가활동, 손자녀 용돈 줄 수 있는 비용인 적정 생활비로는 월 한 369만 원. 이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데 서울집을 다 처분하시고 내려가 사시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수입이 없는데 이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큰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이 돈은 필요하다. 그래서 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은퇴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고 최저생활비 아까 251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30년에 12개월 215만 원 곱하면 한 9억 원이 있어야 된대. 우선 그 돈으로 생활을 하려면 내가 30년 동안. 근데 그 9억 원도 되게 누리면서 사는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하루에 10,000원짜리 식사를 3끼 먹는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뭐 2끼, 1끼만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이것도 한 7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다 생활 따져보면 한 달 생활비가 다 빼고 나면 8, 90만 원 정도는 여러분 지금도 8, 90만 원으로 살기 힘든 세상인데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이 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솔직히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국민연금 믿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못 받고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받는 것도 늦춰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 미팅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현금 흐름 4부면 이 책을 읽어보면 꼭 2를 읽으셔야 된다고 정미경 리더님이 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2를 읽어야 되는데 저는 뭐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가서 한번 보세요. 분명 책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현실 점검이 안 되셔서 잘 안 띄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굉장히 사는 욕구들이 있어요, 보면 책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왼쪽 부분 면에서 오른쪽 면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세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려면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여기 내용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월급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현금을 가지고 시골로 귀농을 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왜냐면 이분들이 그들의 자산의 가치를 캐시플로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주변에 뭐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 뭐 이렇게 하는데 공실이 너무 많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현금을 계속 가지고 어디서 따박따박 나온 돈이 계시는 분들은 되게 생활이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우리가 다 밖에서 보면 이제 다단계, 뭐 피라미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저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해보려고, 하면, 그걸 꼭 옆집 엄마나 가까운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안 하시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하기를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아이 재수하면서 그 정도의 월급이 누구네 집 월급이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면 제 파이프라인이 월급 봉투 1000개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석유 재벌이신데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일하는 거하고 돈을 벌고 만드는 건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을, 캐시플로우를 굉장히 열심히 배운 거죠. 이 자리에서. 어차피 제가 결정한 건 그거였어요. 어차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선택을 하던 안 하시던 시간은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나는 그냥 여기서 시간을 하면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 2, 3년 후에 뭔가가 좀 달라지겠지.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사한 지가 10년이거든요. 되게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변수를 아메이가 먼저 1차적으로 좀 막아줬고요. 그 변수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메이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변수가 왔을 때 아메이가 1차적으로 가장 낮은 거에서 먼저 막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회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연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농성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좀 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회사가 이윤 추가 별로 되지 않고 힘들다고 철수해버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지가 정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메이는 되게 다르잖아요. 여러 매체와 방송을 통해서 되게 많이 알려주세요. 뭐 책에서도 그렇지만. 근데 이런 뭐 영상들
뭐 부자를 뭐 찾아서 뭐 이렇게 뭐 한국에 없는 뭐 부자를 찾아서 뭐 이렇게 이런 방송들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조금 아침 시간에 하죠. 이 소비자분들이 보는 9시, 뭐, 10시, 11시, 뭐, 12시,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새벽 시간에 하셔가지고, 우리 리더들님들만 그냥 또, 계속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요즘 매체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정보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기를 조금 바라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 정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조회사인데 굴뚝이 없어요. 그만큼 저희가 안전하게 제품을 만든다. 이걸 한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크기가 뭐 안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우편 번호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호수가 7수. 제조회사에 뒤에 호수가 7수라는 거는 참 놀라운 거죠. 저희는 어디 공장이 있다? 그러면 조만간 뉴스에 나오죠. 그 지역에 이제 폐수 막 이렇게 오염됐다 이렇게 하면서 병이 걸렸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막 낚시대회도 하시고 뭐 이런다고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옛날에 다이아몬드 되면 여기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약간 그게 없어서 그래서 요렇게 전 세계 지역 국가에 나가 있고 아메이 가장 여성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거는 뭐 1등이다 뭐 연구력 몇이 뭐 이런 거보다도 이게 연기력 2 뭐 이런 거 여자들은 잘 이렇게 막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제가 그 얘기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도 그 나라의 소비자 한 분이라도 아메이 치약을 쓰시는 분이 있으시면 철수를 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인가 어디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한 18년 동안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한 철수를 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엄청 큰 핀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학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글로벌은 이제 밀란드 판트 사장님이 계시고 저희는 이제 배수정 사장님이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하고 돈 얘기를 조금 많이 해요. 돈의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소비자들하고 잘 나누셔야 제품 쓰실 때 서로 오해가 없고 제품을 좀 잘 쓰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PB, BB 개념 정리를 좀 확실히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인데도 제 동생도 아직도 72만 원에 사는 줄 알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설명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리는 거죠.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 PB와 BB의 개념 정리를 좀 잘 알려주셔서 소비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돈 얘기를 조금 강하게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고물가 이렇게 해서 하나 쓰기도 되게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전달하시다 보면. 그래서 캐시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합리적인 수익의 분배에서 이 구조를 되게 많이 스폰서님들한테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S가 돈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죠. 눈치가 백단이셔가지고 이제는 다 내가 많이 받는 거다라고 많이를 하시는데 아메이가 요 옆 오른쪽에 수익 구조 캐시백을 나누는 그 표를 보시면 이 가운데에 있는 내가 캐시백을 더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맨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제 파트너가 저보다 더 많이 A와 B 저렇게 노력한 것처럼 더 노력을 하시면 수입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아메리카 보면 수입 역전 그리고 선착순 아니고 무조건 다 노력순이다. 나는 제 파트너한테 치약 좋다고 한 번만 얘기했지만 그 파트너는 좋다고 친구와 엄마한테 2번 얘기한 사람이 훨씬 캐시백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아메이가 지금 주력으로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그룹의 볼륨이 9% 120만 PB의 브론즈 파운데이션하고 400만 PB의 15% 브론즈 빌더라는 그 볼륨한테 좀 혜택을 좀 주고 있는 지금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이제 아까 PB, BB 이제 이런 걸 잘 계산하셔서 내가 한 달 동안 쓴 생필품을 20만 PB를 그 달에 무조건 다 쓰란 얘기가 아니라 점점 몇 달이 지나면 바꿔 써서 제품 애용자가 되시면 20만 PB는 금방 모으시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코땡땡땡 거기 가시면 예. 그 카트 그거 하나 다 담으면 요즘 한 1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예, 예.
근데 그런 거 상관없으시, 그냥 다 담고 냉동실에 안 들어가가지고 난리죠. 이제 그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동네 언니, 동생들하고 3, 4, 5 모여서 엄청 거기로 이제 가셔가지고 즐거운 쇼핑 다 하시고 나누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미에서 그래도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으셔가지고 생필품을 좀 쓰다 보시면 3% 20만 PB가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 그룹을 세 분을 만드시면 아미에서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캐시백도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 키트라는 본사 선물도 직접 배송으로 본사에서 나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아이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때 뭘 보낼 수 있는 학원비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되진 않아도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려요. 보통은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내가 소개하고 누구 소개하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똑같은 1, 2, 3안이 지금 똑같은 명수예요. 7명. 7명이고 쓴 것도 똑같아요. 20만 PB씩 다. 근데 캐시백을 계산하면 1안 모양으로 했을 때는 18,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으시는 거고요. 2안은 54,000원. 3안은 9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썼거나 누가 더 소비자가 더 생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했는데 수입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미는 지금 아까 브론즈 파운데이션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보여줄 브론즈 빌더도 3안 모양으로 좀 한번 소비자분들이 만들어 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업자분들이 열심히 소비자분들과 얘기 나누는 거죠. 언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3안으로 캐시백 차이가 있어. 우리 같이 동네 언니들 모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또 되면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구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소비자분들에겐 정말 가치로운 것 같아요. 이게 400만 PB의 브론즈 빌더라는 볼륨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까 그분들처럼 이제 만드는 거죠. 소비자들 더 모아서 그 9% 되신 분들 또 세 그룹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자 보면 이 돈은 한 30% 업을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 70에서 한 13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으시는데 제 소비자분들도 몇몇 계시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언니들은 요즘 이렇게 아미 사업 막 적극적으로는 하진 않아도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그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굳구이 아니래. 자기가 막 소개시키고 회원가입할 테니까 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언니 사업하는 애 그러면은 자기 지금 사업 아니라고 안 한다고. 근데 빨리 지금 회원가입해야 되니까 후원자 번호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본 소비자분들은 자기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을 해요. 조금씩이라도. 이거는 큰 우리가 사업자가 만드는 그룹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신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부업으로 좀 결정하신 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들면 캐시백이 한 70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이런 가치가 있대요. 5억 2천만 원을 이율 3% 예금 할경을 받는 월 이자래요. 여러분들 5억 2천만 원 지금 있으세요? 빚이 5억 2천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금 받을 월 이자고 그다음에 매월 36만 5,400원씩 30년간 납입한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거를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래요. 이 돈이. 근데 여러분들 전 이거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국민연금 내고 계신데 되게 아깝죠? 지금 되게 내기 싫은데 나라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지금 엄청 열심히 내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아메이를 약간 그런 국민연금처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뭔가 혜택을 받지도 않는 지금 국민연금을 36만 이상씩 내고 계신데 아메이에서 36만 5천 원씩 물건을 바꿔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내 가정에 건강도 좋아지고 캐시백도 또 바로 받을 수 있는 핀부터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30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브론즈 빌더. 그 정도 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메이를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생활필품을 바꿔 써보면 나한테 또 이런 혜택이 오겠구나. 우린 금방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데 뭐 올림픽은 뭐 꿈에도 못 꾸는 거고.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배민 부업으로 130에서 150건 배달 시 받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밤에 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진짜 알려드리고 좀 싶더라고요. 그리고 1억 원을 4.5% 10년 대출 시 매달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이래요. 여러분.
이거 만드시면 대출금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그냥 여러분 뭐 100만 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꾸준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받고 다음 달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파운더스 PT 때 그런 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의 성장과 자산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내 파트너가 점점 잘 되는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무 기쁘죠? 나보다 나은 파트너. 막 성장해. 막 에메랄드 가고 막 도전하면서. 이런, 가치가 있는, 수입인데, 이제 직장인 평균 연봉하고 아미 평균 연금하고 이제 비교를 조금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남성분들도 오래 계신 분들 꽤 많겠지만, 입사에서부터 퇴직까지 아무 일 없으셔야 돼요. 회사에서. 아무 일,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눈치 빠르게, 굉장히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저렇게 10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58세에 퇴직을 할 수 있대요. 요게 이제 요 부장 때부터 요 때까지 한 9억 7천만 원이고, 아미 평균 연금은 똑같이 입사한 것처럼 30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에메랄드를 50세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볼륨이 굉장히 크겠죠. 에메랄드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되지는, 보통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가정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0세부터 에메랄드가 돼서 8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58세까지 해도 저희가 약간 다르죠. 저희는 왜냐면 자산의 현금 흐름에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85억 이상의 가치를 지금 제가 만들어 이제 놓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85억 있어요 하면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이제 다이아몬드 되면 다 끝났니? 라고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중간밖에 못 왔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마트를 바꿔 쓰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네, 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냥 마트만 한번 바꿔봐 주세요. 그러면 아까 같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마트에서 바꾸면 캐시플로로 현금을 받으시는 거고, 오른쪽에서 바꾸시면 계속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자꾸 신한카드에서 맨날 전화가 와요. 지금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많이 꾹꾹 꽉꽉 채워가지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500만 원 더 쓰면은 뭐 5만 원 상품권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 그분은 그런 교육을 받으시나 봐, 계속. 예. 그래서 왼쪽 마트를 바꾸시면 여러분들 아까 했던 그 소비가 소득으로 되는 일로 바꾸시고요. 오른쪽 마트를 쓰시면 계속 지출. 아까 김희경 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냥 언니들하고 그냥 내가 내 차 운전하고 막 이렇게 또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제품들을 생필품을 그냥 바꿔 쓰시는 거예요. 좋은 제품 많죠. 뉴스라이트 세계 1등이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다 1등이다. 잘 드시면 된다. 이제 약간, 이런 내용들이고,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저희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후원사로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이몬드 될 때, 그래서, 드레스 입고, 런웨이 한 것 같아요. 되게 길어 보였는데, 연예인들 걸을 땐 되게 길어 보였는데, 막상 가기가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혜택도 좀 받았고, 유기농, 우리가 농장에서 받은 원료로 화장품도 만든다. 보시면 되고, 가장 핫한 아이템은 이제 히알루론산인 것 같아요. 이거 꾸준히 한 1년 바르시면 진짜 피부색이 조금, 달라져요. 소비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제품이고, 저는 이제 청소는 안 해요. 청소를 잘 못해요. 집이 굉장히 안 좋아요. 청소를 못해.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세제를 강에다 풀어가지고 저렇게 물고기가 막 이런 광고하면 저희 나라는 걸립니다. 과대 광고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전한 제품 믿고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치아 지금 좀 소리가 안 나오긴 한데, 치아 그렇게 뚜껑 얘기하셔가지고 뚜껑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옛날 거 가져오라고 자꾸 또 어디다가 내가 맞춰야 되지 우리 소비자들을. 근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걸로 이제 저희가 가는 거니까 이걸로 잘 또 맞춰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스캘프 머리가 많이 난대요. 제 소비자들은 왜 머리가 안 난다고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안 사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근데 회장님 오셨을 때 다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가셨고 형제 파트너분들이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하셨을 때 모양인데 이렇게 되시려면 먹고 쓰고 바르고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런 효과를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고 청정기 1등인데 또 다음 달에 또 프로모션 있을 예정이고 바이크 너무 힘들어요. 바이크 운동 겨울 내내 이렇게 옷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좀 지금 또 꺼내야 될 판인데, 근데 이제 장거리 운전이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진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그래도 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바이크도 해야 됐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 계속 본사에서는 만들고 있고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퀸 아까 너무, 저는 집에 가진 양념이 없거든요. 요리를, 청소도 안 하는데 요리도 안 해요. 요리를 못 하겠어요. 그 저는 아마 퀸으로 아메이 사업하라고 했으면 전 못했을 거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퀸을 보고 집에서 요리도 안 하는데 너무 퀸이 우리 집에 싹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저는 다 갖다 AP장에 반납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은 배달의 민족에서 계속 시켜 먹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요리 안 한다고 자꾸 그러시죠? 요리 안 한다. 우리도 뭐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리를 사가지고 들어오시던 뭐 어디서 시켜서 뭐 이렇게 하시던 이런 퀸에다가 다시 한번 끓이셔서 중금속과 이런 나쁜 것들을 조금 다 배출한 다음에 다시 드시는 거. 저는 그냥 그렇게 설명해요. 요리를 안 한다는데 요리를 하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퀸에다가 건강을 우리가 회복하자.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다 보여드린 장면이었고 정수기 1등이니까 무조건 조금 잘 공부하셔서 좀 바꾸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이제 원포원 새로운 거 런칭할 때마다 한국 제품도 같이 런칭해 주잖아요. 이제 아쉬운 건 좀 PB가 조금 약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를 처음 만들 때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원포원. 우리가 이제 카탈로그를 이렇게 보실 때 소비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안 하세요, 지금은. 그냥 쓸 게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앞에서 보여주셔서 그래. 카탈로그를. 앞에서 비타민을 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뭐, 우리 집에 지금 먹는 뭐 비타민도 있고 하니까, 쓸 게 없는데 뒤에서 보면, 아메이 휴지도 있어? 고추장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부터 좀 신뢰 쌓기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그냥 생활이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오늘 아침서부터 밤까지 쓰시는 제품이 그냥 사업이 되는 거고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일이고 그냥 평생 살면서 생필품을 쓰는 거니까 내가 먼저 아까 국민연금 내듯이 한번 바꿔 써보시고 그게 좋으면 다른 분께 그냥 소개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안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그분 또 안 쓰시면 되죠. 그러다 또 시간 지나서 또 얘기하면 되죠. 또 써보라고.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또 쓰시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사회부의 기회가 되니까. 그 생필품은 죽을 때까지 쓰는 여러분 고정 지출이에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니까 별 아닌 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고정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을 뭐 아파트 대출금, 차다 뭐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는데 아니, 생필품이 엄청난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고정 지출이 누군가에는 고정 수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롯데든 어디든 다 이런 생필품으로 큰 회사들이지 처음부터 지금 같은 다른 아이템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아메이가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다 기회를 준 게 되게 놀라운 이거 정말 복받은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이건 이준호 리더님이 가장 많이 쓰는 장표긴 한데 그냥 여기 위치에 있다.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되게 고품질을 저렴하게 쓰실 수 있다. 거기다가 혜택을 받으시면서 캐시백도 돌려받을 수 있다. 아메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네트워크를 조금 보시면 사업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사업자. 근데 저희는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자 중심. 그래서 어떤 분이 소비자에서 나 사업해볼게. 사업하셨어. 나 안 할래. 다시 소비자. 근데 이 왼쪽은 나 사업 안 할게. 그럼 완전 끝.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뭐 유심히 저희가 뭐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으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중심축이 달라요. 어디 판매원 측에 있는지 소비자 측에 있는지 그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가입비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거는 많이들 보시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인생 반도
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신 거거든요. 이건 이제 어느 트위터에 올라와 있다는 건데 아이들이 올린 거겠죠. 부모는 재산만 못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부모는 돈 버는 방법도 못 물려준다고 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엄마랑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꿋꿋이 6년 동안 계속 얘기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6년 동안. 정말 너무 잘 놀았어요, 우리 아이는. 학교도 자기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논 애가 없을 정도로 놀았는데, 본인이 이번에 대학교를 가보겠다고 갑자기 결정을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마음이 한번 바꾸니까 직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한테 공부할 때 그런 여력이 돼주는 부모도 됐고, 돈 버는 방법도 우리 아이가 뭘 받길래 엄마랑 같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제가 아마 나중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귀엽죠? 저 아까 가진 요리 안 하고 다 안 한다 했죠. 그나마 한 거예요, 요리. 구게로프로 빵 하나 하고, 저기 뒤에 보시면 침대 되게 너저분하죠, 지금? 이것도 아이들이 못 먹었어요. 이것도 그냥 그 다음날 소비자 주는 모양인데 내가 이거라도 안 남겨놓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즐겁다고 찍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제 파트너 이번에 삿포로 같이 가는 파트너 아이 어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이 데리고 오면 우리 아이들이 걔까지 돌보면서 이제 저희가 미팅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협력을 했고요. 저렇게 큰 애가 작은 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데리고 가는 게 그냥 매일 저렇게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쪼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것도 제가 찍은 우리 옆동 언니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되게 열심히 잘 되고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런 소비자도 있었지만 저한테 돈 하지 말라는 소비자도 있었어. 너 그렇게 돈 하고 애 내팽겨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너 큰일 나.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뉴트리라면 5개를 끓여가지고 그때 이제 조재천 리더님 음원을 들으면서 안방에서 계속 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면에다가 분풀이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든 회복을 하겠다는 행동을 한 거죠. 내가 그 언니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본 비전이 맞는데? 나 열심히 할 건데? 근데 보여줘야 되겠네 하면서 이걸 앙 다물고 라면을 5개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우리 스폰서님이 사업을 그만두셨어요. 근데 옆집에 살고 계실 때, 옆집 후원하세요. 옆집. 근데 오셔서 안방문을 열더니 제가 라면을 끓여서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조용히 닫고, 나가시라. 위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했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컸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이고, 저거는 이제 에버랜드 가서 저 AI 작업한 거거든요. 저희 아이는 이제 주짓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치가 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먹고, 가장, 힘이 센. 근데 사진을 제가 못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찍어줬더니 원래 모습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AI로 쫙 보정을 하는데, 너무 세상이 진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음껏 찌셔도 됩니다. 사진은 보정을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6년 동안 놀았어요. 놀았는데 한 번의 결정으로 재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핸드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이름이 이여사. 이여사. 제가 연봉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자꾸.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애들이 지금 엄청 게임하죠. 게임하고 되게 화가 난 상태로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아줌마랑 만났는 줄 알고 제가 맨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이 여사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왜냐면 아이들 잠금장치 못 풀잖아요. 저희가 그 잠들었을 때 살짝 봤는데 이 여사가 제가 너무 그때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저장해놨는지. 제가 이걸 보고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큰애한테 뭐라고 저장이 돼 있냐. 그랬더니 뭐 창조주 뭐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자기를 창조해줬다고 창조주 이렇게 돼 있고 점도 있었습니다. 너무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점으로 했는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서 이게 내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는데 지금 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나를 보는구나. 심지어 아파트 밑에 떡볶이집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착해서 너네들은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와서 외상으로 먹어도 돼. 나중에 엄마 보고 계산하라고 할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올 때마다 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엄마가 뭘 도전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됐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됐냐고 하면서 명함하고 카다록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알겠다고 보기 좋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그냥 혼자 잘 쓰시면 그냥 소비자하시면 돼요. 근데 알리면서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폰서님이랑 좀 얘기를 나누세요. 그래서 아까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나 브론즈 빌더 구조로 만들기를 조금 원하고, 저희 스폰서님도 치약으로 비전을 보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치약 여러분들 쓰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인생도 바뀌고. 그래서 이왕이면 후반적인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여기 시간 내서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근거 없는 위에 소문과 팩트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돈 하지 말고 애 내팽개쳤다는 그 언니가 지금 제 밥을 제일 많이 제가 저랑 만나면 돈을 지불하질 않아. 계산을 하질 않아. 근데 정말 놀라웠어요. 언니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오기를 품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서 딴 데서 잘못 듣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관심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되시고 발전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여러분 품으로 돌아옵니다. 다들 바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바쁜 틈을 뚫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희한한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주는 게 아니래요. 아까 김미경 강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일 하게 하는 거죠. 오늘 못한 그냥 다 자꾸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만 좀 고치고 아메이 시스템 안에서 좀 변화가 되면 좋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인 회장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와서 자꾸 믿기 때문에 뭔가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 너무 이 빌 게이츠 성공 전략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냥 특별한 비밀은 없고 많이 알렸대요. 많이 알려서 그 중에서 한 900명 거절했고 300명은 승낙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80명은 전진했고 85명 중 35명이 올인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 올인하는 방법을 위너스 시스템 안에서 점점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맣게 오는 기회가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확 바꿀 수 있으니까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그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 있는 My husband. 내용이거든요.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Knowing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이 생겼거나 어떤 이제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고난과 변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변수를 줘야지만 제가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 잘 이겨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도전들 하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중해 크루즈 또 잘 참석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도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냥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냥 여기 반석위 위너스 시스템에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잘 버텨내시면 스폰서님들이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같이 우리가 무슨 상하 조직 관계처럼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나란히 여러분들을 도와서 힘들면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당겨주기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좀 좋은 그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